언니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언니들 힘내세요. 이번 시간에는 외행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행성이라고 하는 건 지구의 공전궤도 반지름보다 공전궤도 반지름이 좀 더 긴 행성들.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내에서는 화성부터 모든 천체가 다 외행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행성과 내행성의 차이는 공전궤도 반지름이 지구보다 기냐 짧으냐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외행성의 운동, 그 다음에 위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행성의 위치 관계를 먼저 볼게요. 가운데가 태양이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지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가 여기에 있고요. 바깥 궤도를 돌고 있는 게 외행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행성의 특정한 지역, 그럼 보통 이렇게 수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점. 이렇게 외행성이 네 군데에 있을 때의 위치 관계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내행성이었을 때 어떻게 위치 관계가 있었었냐면 태양으로부터 내가 봤을 때 동쪽에 있어서 동방최대이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양을 봤을 때, 그러니까 태양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남중할 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천체 문제 풀 때 꼭 기억하실 건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풀게 되거든요. 그럼 태양이고 얘가 지구면 위에서 보면 여기가 무조건 북극이겠죠. 그죠? 시간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양을 기준으로 우리가 시간을 정했으니까. 그래서 지구의 시간을 측정을 할 때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 어떤 천체 문제를 풀던지 간에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태양과 가장 가까울 때가 12시예요. 그래서 이 라인을 지구가 돌아서 지나가면 그 나라가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이렇게 자전하니까 여기는 06시, 여기는 18시. 태양 반대쪽에 있는 건 무조건 24시. 그러니까 지구의 시간, 여기 위치가 6시 시간, 12시 시간, 18시 시간, 24시 시간. 이건 변하지 않아요. 내행성이든 외행성이든. 자,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을 가장 오랜 시간 잘 볼 수 있을 때가 낮 12시. 이때가 보통 우리가 남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그린다고 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내가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그래서 제주도 쪽 바라보는 쪽이 남쪽이죠. 그러니까 12시에 남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태양을 바라봤을 때 이때가 태양에 내가 봤을 때 울릉도 독도가 있는 쪽에 있는 거잖아. 그게 동쪽 방향이죠. 그래서 동방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쪽 방향으로 최대로 각도가 벌어졌다. 그런데 외행성은 최대의 각이 없어. 왜? 180도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예전에는 동쪽 방향에 있는 구 해서 동방구 그랬는데 아이들이 방구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는 방자를 빼고 동구라고만 읽어요. 동쪽에 있는 구형의 모습, 동구. 위쪽은 서구예요. 서쪽에 있는 모습. 그래서 이쪽에 있을 때가 외행성의 위치 관계는 동구, 이쪽에 있을 때가 서구. 이쪽에 있을 때는 그러면 우리 내행성 같은 경우는 이때가 내합, 외합.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합쳐진다, 바깥쪽에서 합쳐진다 해서 내합, 외합했죠. 근데 외행성은 한 번만 있네. 이때가 뭐다? 합. 그리고 이때가 바로 가장 근접거리를 지날 때를 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행성의 위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동구냐, 충이냐, 서구냐, 합이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내행성은 선생님이 최대의 각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근데 외행성은 동쪽 방향으로 맥시멈 180도, 서쪽 방향으로 맥시멈 180도까지 이렇게 정반대편까지 가기 때문에 최대의 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의 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동구, 충, 서구, 합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외행성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관측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우선은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동구에 있을 때를 보도록 합시다. 동구에 있을 때를 보면 실제로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선생님이 무슨 말 했었냐면 위에서 쳐다보는 거니까 여기는 무조건 12시, 18시, 24시, 06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이 동구에 있을 때 관측 가능한 건 언제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12시부터
24시까지는 관측은 가능해요.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는. 그런데 12시부터 18시까지는 해 떠 있죠. 관측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동구에 있을 때의 관측 시간은 언제부터? 18시부터 언제까지? 24시까지. 이때만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12시부터 18시는 관측이 안 돼. 왜? 해가 떠 있으니까.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자, 우리 천체 문제 풀 때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지구에서 관측하는 모든 천체는 동쪽에서부터 떠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진다? 서쪽으로 진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자, 그러면 동구에 있을 때, 화성이 동구에 있을 때 무조건 12시에 떠서 24시에 지는 거예요. 무조건 12시간. 그러면 12시에 뜬다고 했죠. 어느 쪽에서 뜰까요? 동쪽에서 떠요. 그런데 동쪽에서 떠서 여기 올 때까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18시부터 보이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안 보이니까 18시에, 관측 시간 18시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자, 일반적으로 남쪽을 보기 때문에 왼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남쪽, 오른쪽이 서쪽. 남쪽을 보면 오른쪽이 서쪽이에요. 자, 18시에 관측하는 화성의 모습은 화성이 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중 시각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남중 시각 몇 시? 동구에 있을 때는 18시에 남중한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24시엔 동구에 있는 화성은 서쪽 지평선상에 걸려 있는 거예요. 6시간 동안 18시부터 24시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동쪽에서 이렇게 뜨는 건 안 보여. 왜? 해 떠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동구에 있을 때 관측입니다. 관측 시간은 18시부터 24시까지. 그리고 남중하는 시간은 언제? 18시. 자, 그 다음 화성이 가장 근접거리 충에 있을 때예요. 충에 있을 때는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게 18시부터 06시까지. 그죠? 딱 180도 위치만 관측 가능해요. 그래서 충에 있을 때 관측 시간이 어떻게 된다? 18시부터 다음 날 2길 06시까지 관측이 돼요. 12시간 동안 내내 관측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이때부터 이때까지라 그랬지. 지구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18시에 충에 있을 때 뜨는 거야. 어느 쪽 하늘에서? 동쪽 하늘에서. 18시 때 동쪽 하늘에서 화성이 관측이 되면 그 화성은 충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24시가 되면 화성은 어디에 있냐면 남쪽. 그래서 충에 있을 때 남중 시각입니다. 충에 있을 때 남중 시각은 24시 또는 00시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18시에 떠서 쭉 떴다가 남중했다가 쑥 떨어지는 거야. 어디로? 서쪽으로. 06시에. 그러니까 남중하는 시각은 몇 시다? 24시다. 어디에 있을 때? 충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밤 12시인데 화성이 남쪽 정중앙에 보이는 거야. 아, 이 화성은 어디에 있다? 위치관계 충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서구로 갑시다. 자, 서구에 있습니다. 서구에 있으면 실제로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건 이렇게 관측 가능하죠. 24시부터 12시까지 관측 가능한 거야. 그런데 06시가 되면 해 뜨지. 관측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서구에 있을 때 관측 시간은 00시 또는 24시부터 00시부터 06시까지 관측이 가능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만약에 06시에 관측을 하면요. 자, 24시에 뜬다 그랬지. 뜨는 건 무조건 어느 쪽 하늘이다? 동쪽 하늘이다. 동쪽에서 떴는데 06시가 되면 남중하는 거야. 뜨는 것만 보여요. 24시부터 06시까지 6시간 동안 뜨는 것만 보이고 6시에 남중했다가 12시까지 계속 떠 있는데 서쪽으로 쓱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떨어지는 거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왜? 해 떠서. 그래서 남중 시각도 기억을 하셔야겠죠? 남중 시각은 06시예요. 06시에 남중한다. 그러면 24시에, 다시 말해서 00시에, 새벽 0시에, 자정에 동쪽에서 화성이 보였어. 동쪽 지평선상에. 아, 서구에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안 줘. 천체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자정에 관측했다. 이런 표현이 참 편한데, 화성이 남중한, 그러니까 화성이 충에 위치해 있을 때 남중하고 있다. 몇 시다? 24시다. 충에 위치해 있을 때 남중하는 건 24시예요. 이렇게 꼬아서 낼 수 있는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화성이라고 하는 건 남중하는 거예요. 내 행성은 절대 남중하지 않죠. 왜? 최대 이각이 있기 때문에 동쪽 지평선, 서쪽 지평선에서만 보인다고 했어요. 그죠? 절대 남쪽 하늘에서 보이지 않아. 만약 남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금성이 예쁘네.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화성은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새벽에도 보이고 초저녁에도 보이고 한밤중에도 보이고. 근데 이제 그 시각이 좀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그 시각이 언제인지 꼭 기억해야 되고 관측 시간도 기억해야 되고. 만약에 18시경에 야,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화성이 예쁘네 이러면 안 돼. 보일 리가 없지. 뜨는 건 안 보인단 말이야. 동구에 있다라고 하는 거, 초저녁에 있다라고 하는 건 언제 보인다는 이야기야. 새벽에 보인다는 이야기야. 예,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는 것만 보인다는 이야기야. 동구에 있어요. 절대 뜨는 거 안 보인다는 이야기. 지는 거 안 보인다는 이야기. 충에, 그럼 합에 있을 때는 어떠냐? 안 보이겠죠. 왜?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이 같으니까.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하는 건 관측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새벽 한 3시부터 6시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새벽 6시까지만 보이는 거지. 근데 새벽 3시경에 뜨니까 만약에 화성이 여기 있다 그러면 새벽 3시에 동쪽에서 뜨죠. 새벽 3시에 떴으니까 6시 정도 되면 이 정도 오겠지, 화성이. 남쪽까지 안 와요. 이쪽에 동쪽에서 뜨는 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요, 이렇게 썰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화성은 뜨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건 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관측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죠? 점점 관측 시간이 짧아지고 있고요. 점점 관측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요. 충에 있을 때 최대로 길고요. 이렇게 외행성들을 관측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외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보기 운동이라고 하는 건 실제 운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태양계 내 모든 천체는요, 우주에서 봤을 때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우리는 그걸 보통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 또는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겉보기 운동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역행이 있었죠, 내행성에서. 분명히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내행성 같은 경우는 가장 근접거리를 지날 때, 뇌합 근처였죠. 외행성도 마찬가지예요. 근접거리를 지날 때. 언제일까? 충 근처를 지날 때예요. 그러니까 근접거리를 지날 때 왜 역행, 다시 말해서 겉보기 운동이 바뀌게 되느냐, 서에서 동이 아니라 동이 서로 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 모든 천체들의 공전 속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대적인 운동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충일 때요, 지구가 여기 있고 화성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이때가 충이죠. 지구가 E, 화성이 M. 자, 공전 속도 누가 빠르다? 지구가 빠르다. 선생님 좀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그래서 지구가 E1에서 E2, E3을 지나 E4를 지나 E5를 지나서 이렇게 공전합니다. 반시계 방향이죠. 자, 좀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화성이 이렇게 지납니다. M1을 지나 M2를 지나 M3을 지나 M4를 지나 M5를 지나 이렇게 공전합니다. 공전 속도가 느리니까 좀 극단적으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차이 났나? 2배 정도 차이 나니까. 자, 그런데 화성도 지구도 다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었어. 천구상에서 보면 이러는데 지구에서 보면 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선생님이 지구에서 천체를 관측할 때는 항상 어느 쪽 하늘을 본다? 남쪽 하늘을 본다. 북반구에서 남쪽 하늘을 보게 되면, 자, 정면이 남쪽이면 오른쪽이 무슨 쪽? 서쪽. 왼쪽이 무슨 쪽? 동쪽. 그래서 모든 천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E1에서 M1을 보니까 이렇게 보였던 게 E2에서 M2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E1에 있을 때 화성을 봤던 아이가 E2에 있을 때 화성을 보면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갔네, 이렇게 지구상에 관측한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네, 서에서 동으로. 그런데 E3에 있을 때 M3으로 이렇게 가요. 다음날 봤더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E4에서 M4를 봅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죠? 이게 3번, 이게 4번. 근데 다시 E5에서 M5를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야. 다시 이 천체가 이렇게 가네.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잘 가던 아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구에서 관측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관측한다는 이야기는 남쪽을 보는 거니까 남쪽에서 이렇게 며칠간 동일한 시간에 며칠 동안 관측을 했더니 화성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쓱 가고 있는 거야. 이걸 순행이라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며칠 동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역행을 합니다. 동에서 서로 갑니다.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행합니다. 근데 실제 역행하는 기간에 보면 화성은 뒤로 간 적이 없죠. M2, M3, M4. 실제 운동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우리 눈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걸 역행, 겉보기 운동이라고. 왜? 뭐 때문이다? 내행성하고 같습니다. 공전 속도의 차이 때문이다. 공전 속도의 차이 때문에 역행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겉보기 운동은 언제? 근접거리를 지날 때, 다시 말해서 충 근처를 지날 때 공전 속도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행성이든 역행은 근접거리를 지날 때 하는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실제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서부죠. 충이고 동구예요. 위치 관계가 동구충 서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구충 동구로 움직인다. 이거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면 위치 관계와 겉보기 운동을 함께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